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콘텐츠로는 무엇을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에는 또 야구 없는 날에는 리뷰와 프리뷰를 함께 매주 내보냈는데요. 올해는 좀 변화를 줬습니다. 이 기존의 프리뷰 영상은 3연전씩 짧게 나눠서 멤버십 채널 전용으로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 이 채널 아트를 보시면 옆에 양세장의 트윈스볼 구독자 표시가 되고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990원에 가입을 하시면 시즌 중에 3연전 프리뷰 영상을 매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전체 컨텐츠로는 주간 핫플레이어를 소개를 해서 리뷰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 또 선수별로 활약상이나 또 여러분들이 놓치셨던 인터뷰, 또 TMI, 각종 이야기들을 제가 엮어서 또 좀 편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주간 핫 플레이어, LG 트윈스 지난주 가장 잘했던 선수들을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트윈스볼 투나잇 스페셜이라 해서 한 주간의 승리 영상을 모아서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몰아보기 하실 수 있는 또 코너를 마련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개막전 2연승 리뷰 영상과 또 이번 주에 승리한 경기들 영상이 또 합쳐져서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도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되는데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간 핫플레이어 먼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박혜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수비로 사실상 일요일 경기를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삼성 시절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LG 선수들의 몇 안 되는 안타를 뺏어가고, 또 중견수 쪽에 항상 뭐 잠실이든 대구든 좋은 수비를 보여줘서 상당히 또 귀찮게 하고 상대방을, 그리고 이제 루상에 나가면 도루를 하고 또 출루를 허용하면 LG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 박혜민 선수를 상대한 입장에서는 야구 잘한다, 저런 선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팀이 되니까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아직 2경기지만. 그래서 2경기 동안 일단은 타선에서는 톱타자로 홍창기 선수 대신에 나오면서 2할 8푼 6리의 타율을 보여줬고, 중견 수비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시즌에 몇 장면들이 생각이 나죠. 그 신민재 선수가 강민호의 타구를 또 흘리면서 이 동점 역전을 허용하고 패배를 한 거, 혹은 KT전에 홍창기가 다이빙을 떴는데 제라드 호잉의 타구를 이 다이빙 캐치가 되지 않으면서 또 그 경기도 블론 세이브를 허용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박혜민 선수가 정말 잘 왔습니다. 챔피언스 필드 낮 경기에 굉장히 중견수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박혜민다운 수비를 보여줬고요. 이제 잠실 경기는 아직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혜민 선수가 잠실 홈 개막전에서 넓은 잠실에서는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이제 SSG가 이 최정이 400홈런을 친 자리를 최정 좌석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도 이제 센터 뒤에를 박혜민 존으로 해가지고 좀 마케팅을 그렇게 해야죠. 17번이니까 뭐 좌석에 17로 해가지고 박혜민의 유니폼을 형상화 시켜도 좋고, 아니면 특정 17자리만 뽑아서 박혜민 선수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사인볼 하나씩 던져주는 그런 좌석으로 판매를 해도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박혜민 선수에 대한 TMI를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의 수비를 만든 코치가 LG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호 코치입니다. 김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 류중일 감독 재임 시절에, 류중일 감독 사단이죠. 그래서 이제 현역 때는 또 쌍방울 레이더스의 유격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코치 생활은 삼성에서 굉장히 오래 했는데, 류중일 감독이 LG에 오면서 김호 코치도 LG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호 코치가 오고 박혜민 선수가 왔는데 스토킹 박혜민 편을 최근에 다시 보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 수비의 비결은 바로 이 김호 코치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혜민 선수가 이 신고 선수, 육성 선수 출신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산 2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수비 코치가 지금 LG 1군 외야 수비 코치인 김호 코치입니다. 그래서 신고 선수였던 박혜민 선수한테 너는 발도 빠르고 수비 감각도 있는데 왜 방망이에만 신경 쓰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루에 1시간씩 이 운동장에 선수들 다 나와 있는데 계속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박혜민 선수가. 그래서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수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수비 감각을 퓨처스에서 키우고 이제 지금 롯데 코치로 있는 김평호 코치를 1군에서 만나면서 수비 급성장을 이 두 코치와 함께 이루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중견수로 이 KBO 리그 최고의 이 정수빈과 함께 수비력을 자랑하는 중견수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제가 지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수들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박혜민이 있으니까 홈런이나 장타가 될 법한 타구들도 이렇게 막아준다면 투수들이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마운드에서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 공수 양면에서 계속해서 개막 2연전과 같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선수는 개인에게나 팀에게나 올 시즌 상당히 중요하죠. 서건창 선수를 핫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두 경기에서 8번의 타석에서 6타수 2안타 4타점 2루타 하나 볼넷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3할 3푼 3리 타율, 5할의 출루율, 5할의 장타율을 기록을 했고, 현재 이제 김민성 선수와 함께 이걸 또 언제 해보겠습니까? 타점 공동선두를 기록 중인데요. 사실은 서건창 선수가 지난해 LG에 오면서 꾸준히 지적받았던 게 2루 수비와 어떤 타격에서의 부진이었는데, 2루 수비 범위 문제는 올해 이제 체력 관리도 첫 번째로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시프트, 이 김우석 코치가 새로 오면서 내야 시프트를 꺼내 드는데, 유격수 오지환, 2루수 서건창 사이에 3루수인 리오 루이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건창의 좁은 범위를 루이즈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 커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서건창 선수 본인도 이 우타자를 상대할 때는 2루 베이스를 넘어서 수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좁은 수비 범위를 또 루이즈와 함께 나눠 가지면 지난해보다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수비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기 또 앞에 오는 공들은 서건창이 무난하게 처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수비력에서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체력적으로 지칠 때는 언제든지 루이즈도 아예 2루수로 갈 수도 있고, 이상호 선수나 송찬희 선수도 2루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과감하게 휴식을 부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1차전에서 저는 송찬희 선수가 1루 쪽에 파워플라이를 쳤을 때 3루에서 태그아웃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 이게 전형적인 야구 잘하는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아예 이 리드를 안 하고 있었죠. 이 공이 뜨는 순간에 태그업 준비를 했고, 공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황대인이 잡고 약간 넘어지는 순간에 바로 스타트를 끊어서 홈까지 파고드는 모습, 전형적인 이 히어로즈 시절 보여준 서건창의 주루 플레이, 주루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서건창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나 주루에서도 도움을 준다면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좌투수인 양현종의 공을 받아쳐서 싹쓸이 2루타를 만드는 모습은 개막전에 백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건창 선수는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1차전 1루 파워플라이 득점 관련 코멘트인데요. 정말 이 교수님다운 말씀을 했습니다. 별명이 이제 서교수인데, 공이 파울 지역에 떨어지면 주자는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 야구의 기본.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서건창이 3루에 있었고, 또 공이 파울플라이성으로 떴기 때문에 서건창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주루의 기본을 본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태그업 플레이를 통해서 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또 소감을 밝혔고요. 서건창 선수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2022 시즌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LG는 매년 우승 후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선수들도 우승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싸우다 실패를 했다. 올 시즌은 아무리 주변에서 우승 지금 해야 된다, 올해 아니면 못 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올 시즌은 이런 얘기들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야구에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참 말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건창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 선수나 베테랑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서 그냥 외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본인의 선수단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매 경기 정말 진지하게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건창 선수의 두 가지의 인터뷰까지 만나봤고요. 투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KBO 무대 데뷔 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아담 플로코였습니다. 개막전에서 6이닝 동안 피안타는 단 1개였고요. 7탈3진 무실점으로 KBO 리그 데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첫 경기에서 74개밖에 소화하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플로코도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플로코가 시범 경기에서 60개 정도의 피칭을 했죠. 그리고 80개 이내에서 개막전을 소화를 했습니다. 다음 등판은 이제 투구수 100개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홈 개막전에서 NC를 만나거든요. 넓은 잠실구장에서 이제 홈 첫 등판을 하는데, 플로코가 개막전의 호조를 이어가서 홈 개막전에서도 시즌 2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시즌 2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과연 이 루친스키와의 정말 에이스 오브 에이스 맞대결, 이렇게 에이스급 투수를 1선발 투수는 계속 이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플로코가 준비를 잘해서 NC 타선도 무력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KC 켈리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1군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켈리가 실전 소화가 좀 늦어졌죠. 캠프에 늦게 합류하기도 했고, 캠프 도중에 약간의 부상을 당하면서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등판이 다른 투수들보다 한 차례 적었기 때문에 그 등판을 퓨처스에서 한번 마치고, 혹은 불펜 투구, 시뮬레이션 피칭을 좀 많이 소화를 하면서 이 일요일이나 다음 주에 1군 첫 등판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플로코의 인터뷰도 가져와 봤습니다. 플로코가 승리 투수가 돼서 매우 기쁘고, 데이터 분석팀 유강남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우리가 점수를 낸 이후에도 동점이라 생각하고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팀, 피치 디자인을 전적으로 데이터팀과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하고, 유강남 선수는 워낙 또 프레이밍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달라는 대로 던지면 근처에 던져도 볼임에도 알아서 스트라이크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플로코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면서 상대 타선을 정말 꽁꽁 묶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막전 등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포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평균 구속은 145.3이었습니다. 145.3이라는 것은 140km대의 중후반의 공이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꽂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파고 들었고, 높은 쪽의 패스트볼과 뚝 떨어지는 커브의 피치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공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했고, 구종 가치 자체는 슬라이더가 높기 때문에 요 포심과 커브 위주의 피칭에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간간히 섞어주면서 좋은 내용의 투구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이제 LG 불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바로 정우영 선수입니다. 2경기 동안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2개 병살타를 유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올 시즌 피안타가 없고 현재 78경기 연속으로 무피 홈런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피홈런이 2020년 10월 10일 NC전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마지막 6경기 피홈런이 없고, 지난해 70경기 피홈런이 없었고, 올해 이제 2경기를 나오면서 2경기에서도 피홈런이 없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역시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구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해 브레이크 기간에 굉장히 또 올림픽에서 떨어져서 좀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있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투구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1루 쪽 투구판에서 3루 쪽 투구판을 밟고 던지는 변화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만 줘도 정우영 선수의 공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할 수가 있고요. 또 3루 쪽 투구판을 밟고 던진다면 우타자들이 생각하기에 우타자 등 뒤에서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공이 일순간 사라졌다가 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면은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로 그게 이어지는 것 같고, 또 벌크업 13kg를 찌웠습니다. 올 시즌에 84kg였다가 97kg까지 살을 찌우면서 구속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투심 뭐 지난 경기에서는 156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투심의 구속이 상승을 했고 슬라이더도 130대 초반에서 130대 후반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슬라이더도 이렇게 공에 힘이 붙으면 계속해서 구사를 할 수가 있겠고, 좌타자를 상대를 할 때 아까 3루 투구판을 밟고 던진다 했잖아요. 정우영 선수가 3루 쪽에서 멀게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좌타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 휘어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타자를 상대로 지난해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던 부분을 요 슬라이더를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이 약점을 극복해낼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김석환 좌타자가 슬라이더를 건드렸다가 병살타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 슬라이더에 올 시즌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가 슬라이더와 투심 각도를 다양화했다는 것인데, 정우영 선수가 기사를 통해서 올 시즌은 이 투심 무브먼트를 좀 다르게 두 종류를 준비해봤다 했습니다. 좀 더 투심도 한 가지는 기존에 던졌던 또 강력한 투심을 던지고, 두 번째는 무브먼트를 조금 추가를 하는 투심을 던져보겠다고 선언을 했고, 슬라이더도 아까 말씀드렸던 좌타자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횡으로 무브먼트를 주는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처럼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정우영 선수가 과연 이 투심과 슬라이더의 투피치 투수인데 이 두 가지의 공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타자들에게 어떤 코스로 던질지 상당히 앞으로의 등판이 더 기대가 되는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에 좋았던 선수들의 활약상과 또 인터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모은 주간 핫 플레이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지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 월요일 컨텐츠 야구가 없는 날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